시위 현장에서 이재용 회장의 얼굴을 밟고 조롱하며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재용 회장은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그곳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사태의 결말은 결국 법치주의의 참교육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기관 산업인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워도 상관없다는 위험한 발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도를 넘은 조롱과 불법 행위들. 과연 이들이 원했던 것은 정당한 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협박이었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실상과 반격의 서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뉴스에서 아직 미처 다루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을 내걸며 사상 첫 연가 투쟁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목격한 것은 정당한 노동권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위 현장의 바닥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얼굴 사진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노조원들은 그 사진을 조롱하며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한 기업의 수장을 떠나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행동인가? 라는 의구심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총액은 무려 45조 원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45조 원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감이 오십니까? 웬만한 중소국가에 한해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자금,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할 유보금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당장 우리 주머니에 45조 원을 채워 넣으라는 식의 막무가내식 요구였죠.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어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때도 회사는 고용을 유지하며 버텼지만 노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기업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지켜보던 일부 하청 업체들까지 우리도 똑같이 대우하라며 소위 숟가락 얹기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원청인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하청 업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함께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이들의 협박 카드였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우겠다며 국가 경제에 목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수출 1위 품목이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자산입니다. 단 몇 시간만 공장이 멈춰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글로벌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아무리 거대 노조라 할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에 도취한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파업으로 30조 원의 손실을 내고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겠다는 계획을 마치 훈장이라도 되는 양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법망을 우습게 여긴 이 오만한 기록들은 훗날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이들의 행보. 이제 삼성의 냉혹하고도 철저한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과거 노동조합의 투쟁은 흔히 약자의 외침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행보를 지켜보는 대중의 시선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응원과 격려 대신 적당히 좀 해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왜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이토록 차가운 등을 돌리게 된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 공정이 아닌 탐욕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대중을 경악하게 한 것은 앞서 언급한 45조 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2026년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지갑은 다치고 중소기업들은 줄도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봉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를 받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45조 원을 더 내놓으라며 길거리로 나선 모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선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삼성 다니는 게 벼슬이냐, 그 돈이면 나라를 하나 사겠다는 식의 조롱 섞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와 고용 불안에 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들의 요구는 귀족 노조의 횡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찾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요구는 결코 노동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또 다른 결정적 계기는 이들의 투쟁 방식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진을 바닥에 깔고 밟고 지나가는 퍼포먼스.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 노조가 보여줄 모습인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인격 모독은 다른 문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닌
유치하고 감정적인 조롱은 투쟁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이 보도되자 저렇게 수준 낮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핵심 기술을 맡기겠느냐며 직원들의 전문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품격을 잃은 투쟁은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먹는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지점은 이들이 반도체를 인질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라인을 멈추겠다는 협박은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지금,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뭉쳐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내부에서 발목을 잡는 노조의 모습은 매국적 행위라는 비판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삼성만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위기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노조를 향한 것엔 비난 여론으로 응집되었습니다. 심지어 삼성 제품을 애용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노조 사태를 보니 정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 언급처럼 매년 비싼 값을 치르며 삼성의 신제품을 구매해온 충성 고객들은 우리 덕분에 번 돈을 왜 노조원들이 다 가져가야 하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조의 논리대로라면 제품을 구매해 수익을 만들어준 국민들에게도 성과급을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뼈아픈 조롱이 트렌드가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삼성 노조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어야 할 국민과 소비자들을 가장 무서운 적들로 돌려세우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가급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유연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약속 아래 최대한 인내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죠. 하지만 노조가 국가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공장을 볼모로 삼고 도를 넘은 인격 모독과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자 삼성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관용 원칙을 앞세운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삼성의 반격은 매우 치밀하고 예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조가 휘둘렀던 파업의 칼날을 무디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노조 지도부 스스로가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파업으로 30조 원의 손실을 내겠다, 사업장을 점거하겠다는 내용을 무용담처럼 올렸습니다. 법망을 우습게 여긴 이 오만한 기록들은 삼성 법무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스모킹 건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이 게시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캡처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노조의 행동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불법적인 점거를 예고하는 자백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적의 무기를 역이용해 적의 목을 겨누는 그야말로 정석적이고도 강력한 한 수였습니다. 법적 반격의 핵심은 반도체 라인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법원에 강력한 카드를 던졌습니다. 불법 점거를 예고한 이들로부터 국가 핵심 기술과 공장을 지켜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인력 2031명에 대해 파업 참여와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은 공장을 멈춰 세워 국가 경제를 흔들려 했지만 법은 그럴 권리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2031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삼성의 치밀한 인력 운용 계획과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노조의 협박 카드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의 대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벌어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이 사내 시스템을 해킹하여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노사 문제를 넘어선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삼성은 이들에 대해 가차없는 고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조 활동 중이라도 법을 어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였습니다. 동료들의 정보를 볼모로 삼아 투쟁의 도구로 쓰려 했던 이들은 이제 차가운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을 우습게 여긴 자들이 마주해야 할 진짜 참교육이었습니다. 이번 대응을 통해 이재용 회장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기업도 없다는 경영 철학의 재확인이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불법에는 법으로 대응하며 국가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 삼성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그동안 노조의 압박에 끌려다니던 다른 기업들에게도 커다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선을 넘는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수 있다는 것을 삼성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전자 노조의 초광수 파업 사태, 반도체 공장을 멈추겠다는 서슬퍼런 협박과 45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로 시작된 이 투쟁은 결국 법원의 엄중한 심판과 싸늘한 민심 앞에 그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 내에서의 노사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노동권과 준법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권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될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입니다.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 경제를 인질로 삼거나 불법적인 해킹과 조롱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닌 폭력이 됩니다. 법원이 2031명의 핵심 인력에게 파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노조의 자유보다 국가 경제와 산업 안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우선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생존권이나 국가의 미래쯤은 망가뜨려도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법치주의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참교육을 당한 셈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24시간 공장을 돌리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더 많이 나눠 먹겠다며 내부 총질을 일삼는 행태는 결국 다 같이 공멸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고 이익이 나야 나눌 파이도 생깁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노조도 이제는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적 노사 관계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구시대적인 투쟁 방식이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욕설을 내뱉으며 상대방을 조롱하는 방식은 현대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명분 없는 귀족 노조의 행포는 비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노사 관계는 철저히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준법에 기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보여준 단호한 법적 대응은 향후 다른 기업들에게도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는 투쟁은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태를 지켜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진정한 노동자의 권익이란 무엇이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사는 어떤 모습으로 협력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기업들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